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제 방송됐던 스트레이트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군요. 그 삼성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온갖 형태의 유력 일간지, 경제지의 간부들이 또 고참 기자가 충성 이러면서 충하고 물결치는 성, 그리고 뭐 사과 받아 먹었다, 뭐 포도주 받아 먹었다, 고맙다, 감사하다, 지랄이죠 한마디로. 좀 적당히들 하십시오, 진짜. 저 마음이 좀. 아니, 그래도 이 같은 언론계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쪽팔린 일을 이렇게 계속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예. 참. 이 아무래도 이 문자가 이제 장충기 씨 문자가 공개된 것 같은데, 정말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만은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반듯한 언론인이었는데 장충기의 애완견이 돼버린 모습을 보면서 좀 제 일처럼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저는 이제 그 분위기에 있어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정말 자기 자신을 잘 강력하게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묻혀버리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듯한 기자였는데도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빨리 그 스트레이트에 나온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예. 좀 큰일이긴 하네요. 이 일이 정말 너무나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일상화돼 있고 삼성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요.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주진우 기자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자꾸 폭로를 해내면서 자기가 점점 바로 잡혀야 되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하여튼 감정은 되게 지금 기분이 되게 묘하게 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아이고 참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언론인이 굳이 뭐 정의로울 걸 바라진 않더라도 독자들은 그래도 언론이 거짓말을 하랴 하고 믿고 기사를 접할 텐데 그 배후에 거래가 있었다. 네,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면 절대로 정확하고 정당한 기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문자 자체가 우리나라 언론계 풍토가 얼마나 삼성에 치우쳐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절감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김기식 새 금융감독원장 취임을 계기로요. 삼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이런 곳에서 나오는 뉴스는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분야를 잘 안 다뤘던 이유는 증권 기자를 좀 해보니까요. 요 부분에서 나오는 뉴스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 딴에는 열심히 안 돌아가는 머리를 굴려서 이해를 해도 이걸 독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께 쉽게 전달할 방법이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외에도 좀 충분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해가 어려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영역을 건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동안 이 분야를 의도적으로 좀 기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의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내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어제 정식으로 취임을 했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마침내 해결이 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히 벅찬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생소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완전히 묻혀져 있었던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 기대대로라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이 일을 기필코 마무리를 해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벅찬 기대를 안고요.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융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차이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금융의 정책을 총괄해서 짜는 곳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짰으면 그 금융정책이 잘 지켜지나를 감시하는 곳이죠. 그렇다면은 금융위원회는 국회, 금융감독원은 검찰,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너무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의 경찰 이런 표현이 실제로 있어요. 검찰이라는 표현도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정책을 짜면 법을 만들면 그게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고 적발하고 뭐 이런 곳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험업 감독 규정을 삼성생명법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이상한 별칭이 붙었냐면 뭔가 법이 하나 있어요. 이 법이 보험사들을 감독하는 규칙을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일방적으로 삼성생명이라는 보험회사에 너무 유리하게 짜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 법을 삼성생명법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조항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 중에 삼성에 근무하는 1968년생 이름이 이재용 요 사람은 모든 사거리 신호등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도로교통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네. 이게 무슨 도로교통법입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조항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법을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이재용법이라고 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말도 안 되는 법 조항이 보험업법에 하나 들어있어요.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 돈이 무지하게 많은 회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삼성생명도요. 총 자산이 200조 원 정도 돼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7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 4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200조나 된다고요. 어마무시한 돈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보험회사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걸까요?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돈은 자기들 돈이 아닙니다. 전부 고객이 맡긴 돈이에요. 고객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수백조,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수천만 고객으로부터 유치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이재용을 위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삼성생명이 이 어마무시한 고객 돈을 이재용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재용이 지금 당면한 제일 큰 문제는 삼성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느라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별 지랄들을 다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용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0.5%도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재용이 삼성전자에서 제일 파워 있는 사람이죠.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요.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7.5%나 들고 있습니다. 7.5%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시가로 치면 대략 한 24조 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생명이 24조 원어치로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 24조 원이 어디서 났느냐? 다 고객들 돈인 겁니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이런 삼성금융계열사들 주식도 어마무시하게 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재용이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이런 회사들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삼성금융계열사들의 주식도 전부 다 고객 돈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안에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하신 저희 청취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무 뜻도 없이 가입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낸 보험금이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에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험업법인데요. 야, 고객 돈을 유치해서 그걸로 니네 계열사 주식을 사는 건 너무하지 않냐. 사려면 좀 적당히 사라. 이런 취지로 제한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기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살 때에는 자기 보험회사의 총 재산의 3% 이상 넘게 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규정인 겁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수십조, 수백조 고객돈이 이재용 지배구조 강화하는 데 쓰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아까 제가 삼성생명의 재산이 한 200조 정도 된다고 했죠. 이 200조 중에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은 3%, 6조 원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분명히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살 수 있는 삼성 계열사 주식은 6조밖에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 24조 원이 넘습니다. 많이 이상하잖아요. 예. 법에는 6조 원 넘지 말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 사는 데만 24조 원을 써버렸으니까요. 거기다가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뭐 이 주식까지 합치면 이 돈이 30조 원에 육박합니다. 요까지만 보면 또 삼성이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렇게 법 규정을 어기면 이걸 적발해서 벌을 주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이걸 적발을 안 했냐면요. 여기서부터 삼성생명법이라고 비아냥을 받는 아주 희한한 단서 조항이 하나 등장합니다. 지금도 이제 잠깐 산수가 등장하는데요. 간단한 산수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규정에는 한도가 3%인데 이 3%의 기준이 지금의 시가가 아니고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한다라는 아주 요상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데요. 보유한 재산의 10%를 세금으로 걷는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대 부동산을 가진 부자한테 국세청 직원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세금이 10%니까 10억 원 내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싫은데요? 난 1억 원만 낼래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히 설명을 해드려요. 고객님, 지금 재산세율이 10%고요. 고객님 부동산 재산이 100억 원대니까 10억 원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 아니, 내가 원래 부동산을 살 때 가격은 10억 원밖에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올라서 100억 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재산은 100억이 아니고 10억 원인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부동산 가격으로 하셔야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100억 원이 시가잖아요.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살 때는 10억 원이었어. 그러니까 난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래. 이런 어거지를 부립니다. 당연히 세금을 낼 때에는 취득 원가, 내가 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가, 지금의 가격으로 내는 거죠. 30년 전에 1억 원 주고 산 땅이 지금 100억 원이 됐다면 세금을 1억 원에 물려야 되겠습니까? 100억 원에 물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억에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업법 감독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험회사는 총 재산의 3%만 계열사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 3%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아주 옛날에 주식을 샀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3%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 3%에 해당하는 6조만큼만 계열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30조 원에 가까운 삼성전자 등등의 주식을 지금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덕에 이재용이 지금 보험에 가입한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 등등의 주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정인 겁니다. 이 규정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로지 삼성생명만을 위한 법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삼성생명법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건데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거 고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용진, 이종걸 뭐 이런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이 규정을 고치자고 주장한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지금 바로 19대 국회의원이었고 어제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된 김기식 금감원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기식이라는 이름이 금융감독원장에 거론됐을 때 우와 이거 진짜 찬스인데 이번에는 이거 고칠 수 있겠다라고 환호성이 저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뻐서요. 예.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라는 건 법을 뜯어 고쳐 해결되는 어마무시한 규정이 아닙니다.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법이 아니고요. 보험업법에 있는 감독 규정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금감원이 규정을 딱 한 줄만 고치면 돼요. 3%까지만 계열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규정에서 기준은 취득 원가가 아니라 당연히 지금의 시가다. 이렇게 딱 한 줄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금감원이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일을 해낼 적임자가 금감원장이 됐습니다. 지금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오만 공세가 지속이 되는데 저는 느낌이 뭐냐면 저건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서서 아마 김기식 원장을 중도 낙마시키기 위해서 삼성이 거의 목숨을 걸지도 모른다라는 위협이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김기식 원장이 소신대로 보험업법 감독 규정 저거 딱 한 줄 고치잖아요. 삼성생명은 지금 보유하고 있던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최소한 20조 원 어치 이상 팔아야 돼요. 이러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전체가 흔들흔들 할 겁니다. 어마무시한 개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삼성은 자기들끼리 주식을 막 사고 팔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비를 해야 삼성그룹이 비로소 정상적인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비를 위해서 주식을 사고 팔면 당연히 나라에 내야 할 세금도 제대로 내게 되죠. 지금은 이재용이 세금 안 내고 주식 살 돈 아끼기 위해서 엉뚱하게 보험에 가입한 고객 돈으로 이재용 지배를 강화해 준 건데 이 잘못된 구조가 마침내 깨지게 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냥 노후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했을 뿐인데 왜 그 소중한 돈이 이재용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써야 됩니까? 그리고 삼성이 그 짓을 하느라고 삼성생명 주주들이 당한 손해는 어떻게 벗어날 건데요. 실제로 김기식 원장이 취임했던 월요일에 삼성생명 주가가 2.6%나 급등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 고쳐질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삼성생명이 이재용 뒤치다거리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보험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 오른 겁니다. 예. 이 말은 지금까지 이재용이 고객 돈을 집 올리는 대로 주무르고 있어서 삼성생명 주주들과 고객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뜻인 거죠. 삼성생명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바로잡을 적임자가 마침내 금융감독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아마 예상되는 바로는 삼성과 그의 추종자들이 필사적으로 공세를 펼칠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김기식 금감원장을 아주 조금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김기식 원장은 뭐 그 정도 공세는 충분히 이겨낼 만한 뚝심이 있는 아주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네.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맷집이 있습니다, 그분이. 네,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소 소신대로 이른바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꼭 고쳐서 고객 돈을 이재용 지배구조 강화에 써왔던 삼성의 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꼭 바로 잡아주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하고 응원을 드립니다. 예. 경제개혁연대의 이승희 사무국장, 이분하고 김기식 전 의원이 참여연대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용산이었을 겁니다. 그 참여연대가 용산 사창가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때 좁은 사무실에 자장면을 시켜서 둘이 먹으면서 내 꿈이 뭔 줄 알아? 재벌개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코딱지만한 그런 방에 있었던 참여연대의 일개 간사가 재벌개혁의 꿈을 얘기했을 때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제 그 큰 칼자루를 치게 됐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묵직한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식 원장의 손에서 저는 꼭 해결되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